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조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정말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야 오늘은 내가 뉴스 좀 먹자 하는 날인데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 건 때문에 굉장히 뉴스가 분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지금 유행 간다, 뉴욕 가니까 좀 다들 조용히 좀 해. 네. 좀 나 좀 야 나 원샷 좀 받자 하는 날이었는데 어저께 또 난장이 또 일어난 거죠. 네. 예. 매일 장이 서니까 그렇죠. 법사위는 그렇죠.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이 대법원장 이름까지 그렇게 정확히 외우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 이름을 모든 국민이 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그렇죠? 그때 이제 정말로 뭐 대단한 이제 스타가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정말 압박하면 압박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조희대라는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어저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네. 네. 야, 전직 대통령을 줄줄이 엮어내는 그런 네. 이제 페이스북 글이었어요. 네. 저도 그걸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고 광주 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가 그럼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럴듯해 얼핏 보면 이제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긴 한데 저는 네. 저 문장에 이제 제일 큰 그 모순 네. 잘못된 전제는 우리 국민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 앞에 일들은 어쨌건 간에 우리 국민이 원했었던 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안타깝고 아쉬운 비극적인 일이지만 어쨌건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그래도 이건 탄핵해야지 뭐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저렇게 겁박하고 압박하는 거에 저거에 동의하는 국민이 도대체 누구죠? 그렇죠. 자기들 개딸들만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 국민을 갖다 붙인 거 저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방송이라서 하긴 그렇지만 네. X 소리다 저는 X 네. 소리 진짜. 제가 저 발언을 좀 차근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네. 그다음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 일곱 글자가 말이죠. 지금부터 아흘에 전인 9월 1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니냐 그랬는데 넉 달 전인 지난 5월 5일 그때는 이제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정청래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게 재미를 쏠쏠히 들린 것 같아요. 네. 아마 강성 지층들에서 이제 박수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기회만 오면은 이제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되갚아 준다면 일개 당대표가 뭐라고. 네. 조희대는 사법부의 수장이야. 그렇죠. 가령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의전서열만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전서열 대통령이 1번, 국회의장이 2번, 대법원장은 3번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의전서열은 7위입니다. 7위. 7위가 어디다 대고 3위한테 뭐라고라니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말을 참 네 가지 없이 하는데 이건 사법부 수장을 능멸하는 발언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었을 역대 대통령들을 싸잡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죄로 반드시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되고 형법 제308조에 의하면 사자 명예훼손죄는 징역 2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역대 대통령 우리 국민의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 제일 존경한다. 박정희 대통령 제일 존경한다. 이런 국민들의 명예를 한꺼번에 먹칠하는 발언입니다. 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실시해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1등이 맡아놓고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명예를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가 저런 말을 했다? 이건 고발 조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예. 저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재명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네요. 말이 협박이 그러니까 진영에 관계없이 전부 다 끌어내릴 수 있다. 네.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다라는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될 수 있다. 당신 조심해. 지금 내가 짱이야. 은근 짜한 협박으로 진짜 그렇죠. 들리네요. 좀 네. 그렇게 봤고요. 네. 제가 지금 막 오는 길에 차에서 민주당 출입 기자랑 좀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상당히 정청래 대표님 곤혹스러워한답니다. 네. 저렇게 왜 아니겠어요? 예, 좀 망둥이 뛰는 것처럼 막 네.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고요. 박찬대 후보로는 더 이상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강훈식 내지는 김민석 같은 대통령실의 누군가를 다시 한번 내릴 계획까지 있다고 해요. 정청래 대표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예. 저렇게 그냥 둬버리면 예. 이게 당만 비판되는 게 아니라 정권까지 같이 침몰할 수 있다는 그렇죠.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박찬대 후보와 박찬대 후보를 따르는 의원들로는 안 된다. 네. 전투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약하다. 예,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전부 다 장관으로 다 데리고 갔잖아요. 맞아요. 정성호 장관이라든지 뭐 네. 김병욱 정무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을 내려서라도 저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활동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를 좀 견제해야 된다라는 네. 검토를 좀 심각하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이 민주당 출입기자 입에서 들리더라고요. 그 말은 뭐겠어요. 저런 메시지가 대통령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양해가 안 되는 메시지를 아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겁니다. 저렇게 좀 마구잡이로 뭔가 난사한다라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명분과 빌미를 스스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무적으로 보면 좋은 건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되게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역할 분담 아니냐? 그건 이제 아닌 거군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예.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대요. 네. 예. 제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보면은 추미애 위원장과 원내 지도부도 어제 뭐 그 청문회 관련해서 양해가 안 됐다고 했고 지금까지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와 정성호 장관. 항상 그 갈등의 중심에는 정청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아침 신문에는 추미애도 정청래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돼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 민주당 쪽은 다 독고다예요. 그야말로 예. 속된 말로 개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네. 내에서 생각보다 뭐 일률적으로 내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라 내가 지방선거 나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튀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어떤 탑시드에 있는 이 리더십 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정치가 중요한 사람들끼리 마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정청래 말들을 군번이야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겠어요. 전임 당 대표였고 그다음에 육선이고 그다음에 유력한 뭐 차기 뭐 서울시장이 됐든 경기도 지사가 됐든 그다음에 뭐 대권까지. 아니 그런 것도 있죠. 아니 네. 당 대표가 육선인 나를 법사위원장 보냈으면 이 정도는 내가 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럴 것도 있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건 좀 아닌데 사법부 수장을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다가 압박하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은. 이건 정권에 부담이 되는 건데 이런 디테일한 양해 같은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왜? 맞습니다. 육선의 위원장을 앉혀놨으니까 그 정도는 재량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네. 나중에 균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거다. 네. 이 대법원장이 재밌네. 뭐라고 발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이 무슨 서울대에서 공부를 잘해서 사시에 붙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은 상권분립이라는 그렇죠. 기초 토대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대통령 관련한 재판을 뭐 본인들 주장으로는 서둘렀다는 이유로 혹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미리 작당 모의를 해서 이재명을 치우기로 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갈아엎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법권을 흔들면 안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 사람이 마치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쉽게 논리를 전환시켜 버린 것 같아요. 지가 뭔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의 상징이다. 이 점을 그냥 지워버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그 후보의 선거법 사건 네. 파기환송한 거 그거를 마치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몇 달 지나니까 무슨 엄청난 정치적인 재판을 한 것처럼 지금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후에 여론조사가 여러 건이 실시됐어요. 판결 직후에.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앙일보와 갤럽의 조사인데 잘된 판결이다라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네. 잘못된 판결이다 보다.
그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을 때죠. 저희 당 후보보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선거는 그렇지만 어쨌건 이 판결은 판결대로 이루어져야지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특히 20대, 30대들의 지지율은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잘 됐다가 잘못된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리화 상식과 공정의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루어진 판결인 거예요. 이 판결이. 근데 지금 몇 달이 와서 마치 뭐 이재명을 찍어내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앞서 이제 그 얘기 중에 제가 한 가지 보태고 싶은 얘기는 저는 강훈식이든 김민석이든 뭐 이 사람들이 당을 설령 장악을 하더라도 본질은 안 바뀐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같은 본질이라 생각해요. 지금 약간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이재명이 가진 그 DNA와 본질이 정청래의 그것과 추미애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하는 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은 좀 합리적인 걸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예, 그건 맞는 얘기죠. 이를테면은 정청래, 추미애 이런 의원들이 지금 갑툭튀를 하고 있다. 그것이 용산 대통령실의 인식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맞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은 스스로 스텝이 꼬여버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지금 그 민주당이 두 사람 찍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조희대하고 지규현. 그렇습니다. 네, 두 판사를 찍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재판을 너무 빨리 했다고 찍어내려고 그러고 네. 한 사람은 재판을 너무 느리게 한다고 찍어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는 왜 그렇게 급행으로 이재명을 파기환송했어? 그렇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지규현 판사한테는 야 윤석열 재판 빨리 끝내라는데 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쳇말로 이제 공무원들 잡아넣을 때 숨을 쉬면 월권행위, 숨을 안 쉬면 직무유기. 이제 그런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모순적인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명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액션 영화 중에 이퀄라이저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편을 보면은 이태리 한 시골 마을에 동네 양아치 조폭들이 이제 그 초절정 고수인 전직 특수부대원을 잘못 건드렸다가 아작이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뭐 이 지금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조희대라는 개인이 아니라 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나는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것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건드린 이 모든 사안이 다른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맞습니다.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오늘 당장 몇몇 신문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총회에 가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한 것은 오른쪽으로 밀려나고 조희대를 몰아내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일면 맞습니다. 톱으로 대문짝만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수처법을 바꾼다든지 30일 날 청문회 한다고 그러지 그거 잘 안 되면은 탄핵하겠다고 그러지 회동설 끝까지 몰고 늘어지겠다고 그러지 대법관 증언하겠다고 그러지 무슨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고 그러지 뭐 이런 일련의 것들 제가 6가지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로 몰아치고는 있는데 저쪽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따라오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매우 곤혹스러울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저는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면 네. 목숨 걸고 버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초절정 고수라서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80년 역사에 쌓아왔던 가치이고 우리나라의 국가 운명 존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내 개인으로 보면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가 이러다가 뭐 감옥 가는 거 뭐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거를 버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역사적인 위치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 의미 맞습니다. 부여를 민주당이 자꾸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분이 개인적으로 무슨 사정이어서 이쯤에 연말쯤 나는 이제 일신상의 이유하고 물러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혹시 일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물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물러나면 너무 비겁한 거고 본인의 이를테면은 이제 법관으로서의 전체 인생을 부정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를테면 진짜 50이 넘으면 후배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그 사법부에 있는 그 후배들에 대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이 파기환송 판결이 정당했다라는 걸 국민의힘도 그렇고 제대로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게 본질이거든요. 네. 빠르지도 않았어요. 그 예. 소송 기록 접수했던 게 3월 달이었었어요. 그래서 판결 난 게 4월 22일인가 그랬거든요. 네네.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도 6월 16일인가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한 달 정도 돼가지고 바로 선고했거든요. 그때는 빠르게 무죄를 때렸는데 문제가 없고 지금 빠르게 유죄를 때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 본질에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좀 맞습니다.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골프를 쳤잖아요. 근데 골프를 안 쳤다면서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한 도지사한테 뭐 무슨 죄를 주겠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유죄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백현동 사건도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네. 국토부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뭐 협박했다. 그것도 없는 사실로 드러났으면 그런 정치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단죄와 벌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빨리 했으니까 문제다라고 지금 계속 저쪽에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재판 기록이 뭐 8만 뭐 페이지인데 그거를 뭐 며칠 만에 다 봤다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 해서 졸속 그 판결을 내렸다라고 바로 주장을 반발이 하고 가능하잖아요. 있죠. 그 친형 강제 입원 때 네. 그렇게 빨리 했었을 때는 네. 로그 기록 문제 없었어? 그리고 이번 유죄 취지 파기환송 때도 2심 무죄 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내려지기 직전에 민주당과 여권에서는 그 당시 야권이었죠. 야권에서는 야 우리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러면서 막 매불쇼부터 해서 엄청 추앙했어요. 왜? 무죄가 짐작이 됐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때 무슨 뭐 로그 기록을 문제 삼았나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내려지냐고 의혹 제기를 했나요?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무죄를 짐작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유죄가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온갖 문제를 삼고 자, 있는 그 건데. 근거를 제가 바로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5월 1일 날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네. 하루 전날인 4월 30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추미애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라는 것입니다라고 아, 환영하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었어요. 지금 예. 이제 우리 이 총장이 말씀하신 그 분위기였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튿날 무죄가 나온다 한 그 이게 유죄로 나니까 그렇죠. 이제 그 결론을 자꾸 늘어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걸 너무 빨리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고 김문기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여는 문 있죠. 네. 문고리에 목을 걸고 돌아가셨어요. 네. 도시가공사 그 자기 네, 본인 네.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네. 그거를 자기 아들이 발견했고요. 네. 얼마나 억울했으면 시장 말 듣고 성남시의 지시를 듣고 그렇게 대장동 일선에서 그 민간 사업자들과 일했었던 사람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손절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모르는 척. 그러니까 골프까지 쳤는데 시장이가 골프까지 쳤어요라는 영상까지 드러났는데 그 모르는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벌은 뭐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합당한 판결을 한 거고 또 1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빠른 판결을 했다? 그 판결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납득이 불가능해요. 근데 재판부 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의 판사들이 있으니까 요 무렵에 각종 이제 무슨 뭐 연구 모임이나 이런 데서 뭐 학회지나 이런 데서 글이 올라오는 거를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공직선거법 위반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권을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항에서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국민의 선택으로 한번 심판받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후에 당선 무효형 같은 거를 내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한 2년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이 정권 네. 즈음에. 네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들이 이제 걸렸었잖아요. 그럴 즈음에 집중적으로 그런 학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논리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고 그것을 사실은 민주당에서 받아서 도대체 사법부가 뭔데 국민의 선택을 뒤흔드냐라는 이를테면은 그야말로 인민사법설 같은 것들이 이 토대를 쌓은 지가 저는 한 2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친형 강제 입원 네. 판결 즈음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재단하거나 처벌하면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설을 예. 막 학자들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게 네. 하필 이재명 도지사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네. 도지사라는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아주 저는 재밌게 봤어요. 주요한 그거 재판을 하는 하고 걸. 있을 때인데 네.
이게 지금 비슷한 게 되게 많잖아요. 하필 이재명 도지사가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배임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그런 시도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때 당시 공직선거법도 막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맞습니다.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네. 결국 꼴대를 제가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내 죄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네. 마치 이 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꼴대를 바깥으로 옮기고 있는 건데 그걸 누가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말 세계 탑의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저는 유일하게 조금 아직 부족한 분야가 정직성인 것 같아요. 정직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기죄 그 발생이 네. 일본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그렇죠. 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런 정직함 그런 것에 저는 그것만 이제 해결되면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 보는데 자 그러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거 없애버리자 국민이 판단한 거니까 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선거 때 나와서 모든 사람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죠. 막 거짓말 막 거짓말 하는 거죠. 대잔치 하는 거죠. 예, 그걸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냥 거짓말 해서 당선이 됐어. 그러니까 그 면죄부. 그렇게 되면 나라 수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나라가 선진국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나라가. 근데 뭐 이미 과거에 그걸 한번 만들어 줬잖아요. 저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판례하는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경우에는 그것을 적극적 거짓말로 볼 수 없다. 그것도 있죠. 다소 진실과 차이가 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그걸 권순일 대법관이 만든 그러니까 판례인 거죠. 대단한 판례였어요. 대단한 그게 판례인 거죠. 정말. 옛날 히틀러 시대에도 네, 그거를 법적인 논리로 뒷받침해주는 법률가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법관들도 있었습니다. 네, 아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에 진짜 이런 뭐 우리법, 국제법 다 거기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지금 이 판결도 사실 2심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죄 판결을 때리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1심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죄 맞아요. 판결 때리면서 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판사 도저히 국민의 상식과 법리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판결들을 하는 사람들 무슨 일만 있으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전국 무슨 법관 대표 회의니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이거를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스스로 훼손시키는 이런 법관들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제 선거가 끝난 뒤 당선 무효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근본적인 그 입법 취지는 그 투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고 있었을 당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의 근거를 갖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이걸 잘 알지 못하고 투표소에 가면 되겠느냐. 따라서 대법원이라도 이자가 유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혀서 투표소에 가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유죄야. 형량은 일단 고등법원한테 돌려보낼게. 자, 유죄야. 유죄. 거짓말한 거 맞아. 이렇게 우리나라 최종심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걸 표하고 어떻게 연결 지었냐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뭔데 그걸 하는데 라는 지금 입장으로 지금 대법원장이 뭐라고? 너를 찢어버리겠어.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과격하신 말씀. 아니 너를 찢어버리겠어 아닙니까 사실은? 네. 일입니까 혹시 어디를? 아니 지금 너를 찢어버리겠어가 나오고 있는 건데 쟁하고 애들 나